5천만 원. 여러분, 이 돈이면 국산 대형 세단 그랜저 풀옵션을 뽑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이 돈을 주고도 못 구해서 백화점 앞에 텐트 치고 밤새 줄을 섰던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롤렉스 시계입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명언을 남기며 사기만 하면 몇 천만 원을 벌어다 주던 마법의 시계였죠. 그런데 2025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귀하신 몸들이 중고장터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웃돈, 즉 피가 다 빠진 채로 말이죠. 5천만 원 하던 시계가 3천만 원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도대체 그 짧은 사이 시계 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시계를 화폐로 착각했던 사람들의 몰락과 거품이 꺼진 뒤에 찾아온 냉혹한 경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시계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로 돌려봅니다. 전 세계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던 소위 양적 완화의 시대였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갈 곳 잃은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었죠. 주식, 코인, 부동산, 그리고 명품 시계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죠. 이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블런 효과가 극에 달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비쌀수록 더 잘 팔리고 구하기 힘들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롤렉스를 시계가 아니라 입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기를 부채질한 건 바로 리셀러, 즉 되팔이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1,500만 원짜리 서브마리너를 사서 나오자마자 문 앞에서 2,500만 원에 팝니다.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소문이 나자 너도 나도 오픈런에 뛰어들었습니다. 시계를 차려는 사람이 아니라 팔려는 사람들로 줄이 채워졌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공급 부족 상태. 이걸 노린 전문 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롤렉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인기 모델인 데이토나는 매장가 2천만 원짜리가 리셀 시장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하지만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파티는 끝났습니다. 유동성 회수가 시작된 겁니다. 금리가 오르니 대출이자가 무서워지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 그 중에서도 거품이 가장 많이 낀 리셀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로 바뀝니다. 경제 용어로 패닉 셀링, 즉 공포에 질린 투매가 시작된 겁니다. 대출받아 시계를 사재기했던 영끌 리셀러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추합니다. 피 500만 받고 넘깁니다. 안 팔립니다. 피 포기합니다. 정가에 드립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왜냐고요? 이미 사람들은 깨달았거든요. 아, 저건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아니라 5천만 원이라는 거품을 쓴 1,000만 원짜리였구나. 가치의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중고 명품 거래 앱이나 커뮤니티를 가보세요. 한때 성골했다며 자랑글이 올라오던 곳들이 이제는 물린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글로벌 시계 시세 추적 사이트 워치 차트에 따르면 롤렉스 중고 가격 지수는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는 반토막 난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함정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사람들이 더 떨어질까봐, 혹은 돈이 없어서 아무도 사지 않는 상황. 시계는 그대로인데 탐욕이 만든 거품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투기적 수요가 만든 가격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 즉
남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오른 가격은 모래성처럼 취약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하는 사치나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그 빚은 내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롤렉스 시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기술력과 역사를 가진 명품이죠. 문제는 시계를 시계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던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지금 서랍 속에 혹은 금고 속에 차지 않는 시계를 모셔두고 계신가요? 그 시계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주식입니까? 진정한 명품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내 손목 위에서 함께한 시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헐값에 나온 롤렉스를 보며 지금이라도 하나 살까?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실사용 목적이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는 증시 격언이 시계판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워서 경제학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